근데 진짜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 중에 엄마들 조심해라. 엄마들 시키는 대로 말 안 하면 피가 코로나 온다.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한다는 줄 아세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피해를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유연해요. 특히 애들 어릴 때 많이 항의를 받잖아요. 네. 뛰니까. 그래서 위아래층에 진짜 항의가 들어오면은 전 내가 뭐라 그래? 아니 아파트는 어차피 집 건물 아니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공간인데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애들 뛰어노는 거. 그래요? 위에서 그랬더니 돈 이상 쓰더라고. 그렇지. 우와, 죄송합니다. 사실은 층간소음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또 하나는 주부들, 그리고 또 하나 2교대로 하시는 분이나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낮에 와서 조금 잘라 그러면 위에서 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에서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뭐 음악 트는 소리 이때가 많이 들려서 애들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녁 때 퇴근 무렵에 이제 10시, 11시쯤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는 성인들이 이제 걷는 발소리, 그때 들어와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남편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남편이 또 와이프랑 막 싸우고 집어 던지고 하면서 발생한 소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만 생각하시는데 아파트보다 더 민감한 곳이 빌라예요. 주택법에 따라서 짓는 그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은 기준이 엄격해요. 근데 빌라들은 또 그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빌라도 위아래층 주로 그렇죠. 할까요? 이제 위층에 이사를 한 분이 오셨는데 애들이 3명이야, 남자애들. 근데 나는 뭐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하니까 좀 애들이 뛴다는 거야. 그래서 뭐 낮에 뛴다 그러길래 그래 미치겠다. 그래서 야 뭐 위에서 뭐 뛸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점점 와이프가 얼굴색이 안 좋아져. 그래 나중에 나보러 우퍼 스피커를 사오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대. 자기가 거꾸로 위에다가 보복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그거 했다가 아니 법대로 하시면 되지 변호사.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내가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못하겠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영화에서나 보거나 인터넷에서만 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애들이 뛰면 쫓아가면서 이게 골프채를 쳐 위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그때 와이프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준을 넘어갔어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거야. 참다 이제 뭐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층간소음하면 상담해드리고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셔라, 소음 측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거 집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해.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은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는 거야. 네가 당해봤냐? 그리고 위에서 뛰는 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냐?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좀 심하긴 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듣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이 달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층간소음은 소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층간소음은 뭐의 문제다? 느낌? 못 맞췄지롱. 피디님은? 감정? 감정의 문제다. 맞아요? 층간소음은 감정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안 줘요? 맞췄는데? 계약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나랑 친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뛰어도 이해를 해. 뭐 오늘 힘든가 보다. 오늘은 뭐 갑자기 뭐 급한가 어디 뛰어가나? 근데 위에 사람이 미워. 미우면 미울수록 소리의 크기는 정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중으로 그냥 막 몇 배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음, 층간소음은 감정의 문제다. 소음이 뭐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사람이 소음을 내. 그 소리가 계속 들려. 듣기 싫은데 자꾸 귀가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끼는 사람이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소음의 크기와 빈도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감정의 문제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 칼 들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사람을 몇 번, 아니 그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살인까지 이른 경우가 몇 번 된다고요. 신문에서 본 것만. 그게 다 층간소음은 감정의 문제라고 그랬다. 처음에는 제가 그 쪽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집사람도 계속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끼리 이제 감정 대립이 생긴 거야. 아니 내가 처음에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사 오는 날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를 쌀쌀맞게 대하시지 않으셨냐.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도 감정이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와서 얘기를 할 때 좀 정중하게 얘기해야지 뭐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냥 무조건 뭐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어리니까 뛸 수도 있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작은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저도 관리 사무실에 전화하잖아요. 여기 위층에 너무 뛰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관리 사무실에서 인터폰이 간다고 위에. 가죠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르팅에서 꼰질 넣냐? 또 따지는.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애들 안 뛰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면서 쿵쾅쿵쾅 더 거리는 거야. 또다시 원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나한테 나중에 아니 무슨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나가서 그 다른 사람 소송은 다 해결해 주면서 이거 층간소음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전문 변호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뭘 뭐라 그래. 미안해 그러지 미안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 정도로 층간소음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끝이야 지금? 해결을 어떻게 했냐. 아 해결했어요. 이사 갔어 우리가. 안 돼. 우리 와이프가 그 다음부터 정신과를 치료를 받고 우울증에 못 사시겠다, 시달려서 집에서?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너무 우울해.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30층에 살거든요. 이사 갔어 30층. 정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로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층간소음은 감정의 문제예요. 법률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해. 법으로 소음의 기준치도 만들어놨어.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일단 화해하고 마음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가 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책 내는 것, 도시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문제야. 사람을 다뤄야 돼. 그리고 제가 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쟁 조정 사건을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층간소음은 100% 감정이야. 그까지 들어도 답이 없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시험이 떨어졌어. 국가공무원 시험 떨어진 게 층간소음 때문에라는 거죠. 잠을 못 자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스트레스로. 유산됐대 유산. 정말로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커. 그리고 자기가 노이로제가 걸려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윗사람은 아니 뭐 그 집만 그러나? 나는 밑에 측에서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도 위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는데도 소음이 들리는 거 어떡하냐. 뭐 기어다니냐? 아니면 뭐 입 막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 이게 층간소음의 문제예요. 온도차가 층간소음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30도의 차이야. 그 벽이 다 감정의 벽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사를 오면 옆집에 떡도 돌리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교감하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아무리 이 벽을 뭐 그 골프채로 치고 위에서는 또 보복으로 뛰고 이런 게 그 악순환이 되면 정말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원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원론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한 건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공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모르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렇지. 도사 이승태가 한번 해결해 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의 얘기가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기준과 배상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의 해답은 해답. 층간소음은 감정이다. 이게 도사의 해결책입니다.